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증시는 휴장이었기 때문에 뭐 증시보다는 아무래도 있었던 일, PC라든가 파월 의장의 발언이 되게 중요했던 날이니까 이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PC는 예상치 부합을 했고요. 그리고 파월은 물가는 기대 수준이다. 그런데 금리 인하는 서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관련 지표들도 휴장이어서 크게 변화는 없었고 뭐 환율도 별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는 주초에 중립 정도로 출발할 것 같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은데 몇 가지 좀 보면 우선 PC가 되게 중요한 지표였죠. 상당히 중요한 지표였는데 간단하게 개념부터 잡고 시작할게요. 그러니까 CPI하고 PC의 차이가 뭐냐? CPI는 소비자 물가지수, 사람들이 물건값, 구매하는 물건값들의 상승폭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따져보는 거고 PC는 뭐냐면 개인 지출의 합,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썼느냐, 전달보다 얼마나 더 많이 썼지 이걸 따져보는 게 개인 지출의 합, 그래서 PC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달라요. 그리고 항목 비중을 조절하는 게 CPI는 2년마다. 그러니까 이 물건값 비중이 20%였다. 그럼 2년 동안은 그게 고정이에요. 근데 PC는 분기마다 바뀝니다. 사람들이 이걸 더 많이 쓰네? 이걸 더 많이 여기에 돈을 썼네? 그러면 그거 비중이 커져요. 근데 그걸 분기마다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어떤 소비 패턴을 더 빠르게 반영하는 게 상대적으로 PC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항상 주거비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주거비 비중이 CPI는 40% 정도 차지하거든요. 전체 비중에서. 그러니까 집, 임대료 이런 것들에 대한 비중이 되게 높게 반영이 되고 PC는 2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물가 임대료 가격이 되게 천천히 빠지거든요. 되게 뒤늦게 반영하는 그런 특성이 좀 있어서 상대적으로 CPI 수치가 PC보다는 물가 상황을 좀 덜 반영한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는 이제 CPI는 그냥 단순 물가 지수고 PC는 실제 소비를 감안한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사과가 10,000원이다. 귤이 10,000원이다. 이랬는데 사과값이 갑자기 2배로 올랐어요. 20,000원으로. 그리고 귤은 12,000원으로 올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CPI를 보는 사람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이 사람은 둘 다 먹었을 거야. 그래서 20,000원 지출했다가 32,000원으로 지출을 더 많이 했을 거야. 이렇게 봐서 60% 물가가 오른 걸로 계산을 하고요. 반면에 이제 PC는 어떤 거냐면 사과 2배로 올라갔으면 안 사 먹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사 먹고 귤을 2배로 사 먹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과는 안 사 먹었으니까 20,000원 되거나 말거나 제로가 되고 귤을 2배로 먹었으니까 이제 24,000원을 쓴 거잖아요. 그 전달에 20,000원 쓰던 사람이 24,000원을 썼기 때문에 PC는 20%가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물가가 올라갔지만 실제로 사람이 쓴 거는 20% 늘어났고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PC가 실제 소비를 더 반영한다. 개념적으로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은 이제 CPI보다 그래서 이제 PC를 더 중요하게 보거든요. 근데 이번에 나온 결과를 보면 헤드라인은 2.5% 전년 대비, 근원은 2.8%, 전월 대비는 둘 다 0.3%. 뭐 예상치 거의 비슷하게 나왔는데 근데 이 수치가 왜 중요하냐면 지난번 FOMC 회의에서 연준이 예상했던 데이터가 있습니다. 헤드라인은 PC가 2.4% 연말까지 나올 거다. 다음에 근원은 2.6%를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번 달에 찍힌 게 2.8과 2.5잖아요. 연준이 예상하는 연말까지 이 정도 될 거야 라고 예상했던 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 수치에 도달을 하면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6월에 금리 인하 생각을 하고 있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나머지 2번 정도의 데이터가 더 발표가 될 텐데 제 생각에는 2번 이내에 나오는 데이터에서 여기에 근접하면 예를 들어서 뭐 2.5, 2.7 이 정도 수치가 안정적으로 이제 유지가 된다라면 아마 6월에 금리를 내릴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튕겨 올라서 지금 수준이 만약에 유지가 된다라면 6월보다는 그 다음으로 좀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수치가 조금 더 내려가서 6, 9, 12 연내 금리나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연준이 생각하는 거하고 경로는 비슷해요. 물론 이제 연준의 운용상의 목표는 2%죠.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근데 어쨌든 자기네들이 저렇게 이제 예상을 하면서 금리나 3번 할 거라고 전망을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거보다 0.1%포인트 정도만 내려가 주면 6월에 금리가 내려가지 않을까 일단은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파월인데 파월 의장의 발언을 보면 이번 PC는 예상된 수준이었다. 그렇지만 금리 인하 서둘진 않을 거다. 그리고 경제가 워낙 좋고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진정될 때까지 금리 인하를 좀 참고 있어도
그래도 이제 경제가 버틸 것 같다. 뭐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질문하는 시간에서 이제 이런 우회적인 질문이 들어갔는데 그걸 이제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금리 6월에 내릴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제 6월 전에 지표를 봐야 우리가 뭘 할지 알 수 있어. 우린 난 잘 모르겠어. 지표 봐야 돼. 그러니까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인하가 너무 빨라서 물가가 재상승하거나 너무 늦어서 경제가 피해주는 것 둘 다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어쩌라고 뭐 이런 느낌이긴 한데 이 사람이야 뭐 원론적인 얘기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지난번에 이제 한 3번 정도 내릴 거야 라는 식의 어떤 취지, 그런 취지에 벗어난 발언을 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파월의 생각이 바뀐 건 없다. 네, 요 정도로 우리가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업종 1분기 성적표도 속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그 뭐냐면 그 러셀 1000 내에서 지수보다 더 올라간 업종, 지수보다 빠진 업종을 좀 제가 구분을 해봤더니 더 많이 올라간 게 에너지가 제일 많이 올랐어요. 그다음에 산업재, 금융, 필수 소비재, 임의 소비재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올라갔고 지수보다 못 올라간 거 헬스케어, 소재, IT, 유틸리티, IT가 의외로 못 올라간 게 특징이죠. 그리고 오히려 하락한 건 부동산과 커뮤니티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부진했고 이거 출처는 이제 비즈포크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또 하나 특이한 건 그 이번 달에 S&P 500 지수가 3% 넘게 올랐거든요. 근데 빅7을 보면 지수보다 더 많이 올라간 게 2개밖에 없어요. 엔비디아하고 알파벳, 구글 이 2개밖에 없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지수보다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히려 뭐 테슬라라든가 애플은 뭐 아예 하락을 해버렸고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이런 거는 지수보다 덜 올랐고 그래서 빅7이 주도하던 장세에서 빅7에서 일부 종목 그리고 이제 러셀 2000 중소형주 다른 업종 이런 쪽으로 이제 좀 상승 종목이 다양해지는 그런 특성을 보인 게 이제 미증시의 특징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거는 이제 보여드린 건데 제가 이제 주간 증시 전망대 시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이 2분기 연속 2자릿수 올라갔다라는 데이터는 제가 이제 보여드렸고요. 다음에 이제 우리 증시도 성적표가 나왔죠. 제가 3월 시작하기 전에 전통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전부 다 3월에는 올라간다. 4월에도 올라간다. 2달 연속 상대적으로 한 80% 정도 확률로 올라가는 확률이 높다. 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이제 올해도 3월은 플러스가 났죠. 그래서 3월은 전통적으로 강했다. 그리고 4월도 확률상으로는 한 70% 정도 되긴 하거든요. 예, 4월도 좀 확률적으로 높고,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4월이 80%로 코스피보다 조금 더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3월도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제 과거 이제 확률적으로 됐죠. 한 80% 정도 확률로 플러스가 나는 건데, 뭐 이제 하락 종목이 더 많았다 이걸 떠나서 어쨌든 확률적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시는 4월에도 일단은 플러스가 날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또 문제는 업종인데 코스피를 놓고 보면 대형주 지수가 출발보다 높게 올라갔고요. 중형주는 출발은 좋았는데 이제 중반 넘어가면서부터 힘이 떨어졌고 다음에 소형주 같은 경우도 힘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게 의미를 잘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중형주 쪽에 밸류업 관련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밸류업 쪽으로 중심이 갔다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러니까 시가총액 최상위 2종목으로 관심이 넘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자들이 밸류업에서 반도체로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조금 소외됐던 후반부 들어서는 좀 소외됐던 다른 종목군 쪽으로 관심이 넘어갔다. 그러니까 이제 2월 중순 이후부터 집중이 됐던 이제 밸류업은 이제 조금 와해가 됐고 이제 삼성전자가 뜨기 시작한 게 이제 3월 중순 이후의 어떤 시장의 특징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을 좀 요약을 해보면 파월은 중립 수준의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들은 어쨌든 그래서 바뀐 건 없으니까 우리는 6월 고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고 다음에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주도주의 변화가 좀 생기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빅7에서 이제 러셀 2000 지수가 지난달에 이제 3월에 좀 제법 올랐거든요. 그래서 상승 종목이 좀 달라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확률적으로 코스피는 4월에도 오를 확률이 높다. 코스닥도 4월이 확률이 더 높다. 이거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고 당장 이제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나오잖아요. 예, 그리고 선거라는 변수가 있죠. 선거 전에 뭐 어마어마한 공약들이 나오고 선거 결과에 따라서 또 이제 분위기가 또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선거라는 변수, 요거 이후에 어떤 증시의 어떤 변화, 업종별 변화, 요것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좀
그 조심하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이제 환율인데, 환율이 올라가는 게 사실은 좋진 않죠. 예, 환율 올라가는 게 좋진 않은데, 다만 이제 우리나라에 문제가 생겨서 환율이 올라가는 거면 되게 나쁜 거고, 그냥 달러 강세 때문에 다른 나라도 같이 올라가는 거면 좀 괜찮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딱히 뭐 이렇게 우리나라 펀더멘털에 엄청난 문제가 생겨서 환율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거보다는 이제 달러 강세 측면이 조금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1,360원 넘어서 새롭게 올라가면 주식시장에 수급이 좀 꼬이는, 지금 외국인들 선물 매수가 엄청나게 누적돼 있는데 그게 본물 터져서 매도로 확 쏟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환율이 요 즈음에서 좀 고점 맞아주는 게 좋죠. 근데 환율 상승 요인을 보면 당장 달러 강세, 그러니까 미국보다 유럽이 금리 인하 더 빨리 할 것 같다.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미국 경제가 강해서 이제 달러 강세가 된다. 이거 환율 상승 요인이고, 환율이 안정될 수 있는 요인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수출이 조금 회복되고 있잖아요. 반도체 이런 게. 그리고 외국인 매수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외국인들이 달러 가지고 와서 원화로 바꿔서 가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는 환율이 터무니없이 막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환율 걱정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워낙 지금 아슬아슬한 구간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서 그렇다고 무시하지 말자. 그래서 환율을 4월 초에는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주말도 잘 보내시고요. 그리고 주간 증시 전망대 시간에는 4월 증시 전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보여드릴 테니까 또 많이들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또 많이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원래 이런 그 시황 브리핑 말고 하고 싶은 방송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 강동 토크 레전드님하고 하는 것도 이걸로 하고 싶고, 또 이제 고수열전이라는 것도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제 주변에 투자 진짜 잘하는 분들 많아요. 제 지인들 중에서. 그러니까 뭐 제가 인맥이 아예 없는 분들이 말고, 인연이 없는 분들 말고. 그래서 그분들의 투자 방식을 제가 인터뷰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올리고 싶은데, 그분들이 원할지가 궁금해서 자기 얘기하는 거를 그렇게 싹 좋아하진 않을 그럴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데, 어쨌든 뭐 한번 제가 의사들 물어봐서 되는 분들 한 3분 정도만 되면 나름대로 컨텐츠가 되는데, 하나밖에 안 되면, 한 분밖에 안 되면 그건 컨텐츠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좀 한 3분 정도만 허락해 주시면 제가 이제 또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예, 어쨌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